자, 또 보겠습니다. 지금 뭐 배웠어요? 취득세 이제 과세 대상 배우고 있죠? 다음에 뭐 배워요? 납세 문제 배워요? 아니, 덜 배웠어요? 취득 과세 대상. 일단, 개수까지 설명했고, 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요. 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일단 특수관계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지. 특수관계인. 그래서 이자들 간에는요, 취득을 하게 되면, 원칙은 뭘로 본다? 얘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뭘로 보겠다는 거야? 무상 취득으로 보여요. 무상으로. 하지만 증여 추정입니다. 증여로 추정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만약에 사고 팔았다고 해요. 매매했다고 해봐. 그럼 어째요? 일단 인정 안 해요. 원칙이 뭐예요? 무상으로. 알았어요? 이를테면 증여하고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증여로 추정하겠다. 이게 추정이니까 역시 반증이 있으면 깨지는데 다시 유상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예예요. 자, 이 경우가 그 대가의 지급 사실이 그죠? 증명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또 뭐예요? 유상으로 취득으로 보겠다. 이거 보여요? 빨간 거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뭐라고 보여요? 계정이라고 보여요? 다음에 색깔 다른 걸 넣어야겠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얘는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포함해가지고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올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일단 아시겠죠? 배우자 부부끼리 사고 팔거나 아버지 아들, 직계 존비속 간에 거래가 있을 때는 뭐로 본다고요? 무상으로, 증여로, 그죠? 취득한 걸로 추정합니다. 추정해요. 내적으로 뭐예요? 추정이니까 입증이 되면, 이때는 다시 또 번복이 돼서 유상 취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 취득이 뭐예요? 공매, 경매로 취득한 경우라면 확인되는 취득이죠. 네? 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로 처분한 경우. 네? 네. 법원이 개입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의 교환입니다. 한마디로 등기하면서 부동산 등을 교환한 경우. 확인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소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이 소득 가지고 샀어. 무상 아니야. 재산 이거 팔아가지고 샀어. 입증이 되는 거죠. 담보되는 금액, 돈 빌려가지고 샀어. 다 입증이 되는 경우. 야, 상속받았고,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어. 대가 지급했어. 이런 경우는 뭐예요?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고 얘는 뭘 봐요? 유상으로 봐줘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예의가 나온 거야. 다시 또 예의가 나오는 거예요. 대가가 입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대가가 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잖아요?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요, 주의하세요. 증명의 대가가 증명이 되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뭐예요? 그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잖아요. 그러면 다시 뭘로 봐요?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고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무상으로 봐요. 현저하게 낮게 사면. 이게 올해 신설된 거야. 바뀐 게 아니라 새로 신설. 네네네.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대가가 그 얼마만큼 낮을 때냐, 이 말이에요.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낮으면 안 되겠대. 네네네. 자, 시가하고 대가 차이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요. 지방세는요, 시가라고 하지 않고 시가 인정 얘기라고 그래요. 시가로 인정하니까 그게 시가지, 한마디로. 시가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시가겠지. 그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고요? 시가 인정이란 말을 쓰고, 국세, 양도소득세는 시가라 그래요.
그게 그건데, 지방세를 뭐라 한다고요? 아무튼 얘네들이 형제간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똑같은 걸 막 달리 쓴다. 지방세는 뭐라 그래요? 시가 인정해. 국세는 시가. 자, 그 대가가 시가 인정에 보다 낮은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낮게 사면, 이때는 뭐예요? 제이란 말은 뭐라, 이게 뭐다? 다시 또 뭐예요? 무상취득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네, 무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낮게 사야 하냐 규정입니다. 얼마만큼 낮게 사야 하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오와의 오와, 엔드가 아니라 오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에요. 자,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무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례를, 이거는 이 자체가 설명형으로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아예 사례가 나와가지고, 그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시가 인정액이 5억이었어요. 5억. 네? 시가 인정액이 5억이었어요. 그런데 얼마에 하냐면 대가가 만약에 2억이었어요. 그럼 차액이 얼마죠? 차액이 3억이죠. 근데 자, 판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차액이 얼마? 두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뭐예요? 3억 이상이거나, 그죠? 네? 3억 이상이거나 또 뭐지? 또 하나가?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30%예요. 그러면 시가 인정액이 얼마야? 5억이니까 얼마겠어요? (1억 5천이) 되겠죠. 근데 봐봐요. 얘는 이미 얼마야? 예?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3억 이상이니까. 그죠? 얘 계산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럼 얘는 뭐야? 뭘로 본다는 거야, 얘는? 무상치로 보는 케이스가 되겠죠. 차액이 3억 이상이니까. 그죠? 또 시가 인정액 30% 따져도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은 둘 중에 작은 금액보다 커야 해요. 굳이 식을 쓰면 뭐예요? 둘 중에 뭐예요? 작은 금액보다 작은 금액 이상이 한다가 되겠죠. 뭐예요? 둘 중에 작은 금액, 미니멈. 예. 둘 중에 작은 금액 이상일 때, 그죠? 부인되면서 다시 무상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럼 케이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3억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억이 되죠, 2억이. 그죠? 자, 3억 이상은 아니죠. 근데 뭐예요? 시가 인정액의 30%, 1억 5천 원 이상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유상취득이에요, 무상취득이에요? 무상취득이 되는 겁니다. 따라왔어요? 이번에는요, 1억에 취득을 했네요.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4억이죠. 라고 하면 뭐예요? 3억 이상이죠. 예? 1.5 이상이기도 하죠. 그죠? 아시겠죠? 캐시 나오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가 인정액은요, 뒤에 나올 텐데요. 매매 사례가액 등등인데, 시가 인정액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그죠? 비교해요. 자, 시가 표준액은 항상 없을 수가 없어요. 법에서 정한, 세금 부과하기, 지방세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으로 법에서 정한 가액으로 시가 표준액은 뭐라고요?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없어요. 다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 표현이고요. 국세도 국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 국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은 지방세의 시가 표준액과 같은 개념인데 역시 용어를 달리 씁니다. 뭐라 그래요? 그냥 기준시가라 그래요.
기준시가. 뒤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시가 인정형은 지방세 표현이고 국세는요 시가. 지방세는 시가 표준에, 지방세는, 국세는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아시면서 개정 내용이니까 잘 숙지하셔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역시 하나 더 배웁니다. 역시 과세 대상 취득이냐 아니냐 문제인데요. 이번에는요. 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알았어요? 뭐라고요? 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계약을 해지하면, 자, 보세요. 계약을 해지하면, 이 규정은 이거예요. 계약을 해지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이 말, 취득세를 과세 않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하려면 세 가지를 따져요. 세 가지를 충족해야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요. 등기 등록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얘는 취득세를 내야 해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하고, 다 엔드입니다. 엔드. 이 세 가지는 엔드로 동시에 충족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신고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해요. 뭐라고요? 신고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할 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이 입증이 돼야 해요. 그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이 돼야 해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요건이 세 가지다 보니까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으로 가서 해제된 케이스는요, 유상승계의 경우, 그죠? 매매 등을 떠올리면 돼요. 네? 유상승계 취득일 때 매매 등의 경우 계약 해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무상취득은 크게 상속과 증여가 있죠.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당연히 뭐예요? 증여에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상속 아니에요? 계약인 증여에만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맞춰봐요. 자, 매매 등의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요. 유상승계 아시죠? 앞에 매매 등, 뭐 교환 등등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인데 등기 등록을 하지 않죠. 1번 충족했죠. 두 번째 뭐예요? 신고기한 내인데요. 유상승계 취득하면 신고기한이 취득으로부터 60일 이내예요. 뭐 신고기한이에요. 네? 신고납부기한이에요, 이게? 네네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해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세 번째 요건입니다. 충족됐죠? 공정증서, 뭐 화해조서, 뭐 인락조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입증된 경우. 취득을 보지 않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무상승계, 증여가 되겠습니다. 자, 증여로 취득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않네요. 네? 두 번째입니다. 신고기한 내라고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일이 속하는 다른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두 번째 요건인데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 배웠네. 유상승계 취득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고요. 네.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요? 라고 하면 배웠죠? 취득일, 증여로 취득한 취득일 있죠? 그 증여에 의한 취득일로부터 정확히는 계약일이에요. 증여는 취득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다른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죠? 미리 알아버렸네. 예, 여기서. 예. 이 취득일이 속하는 다른 말로부터 3개월 이내는요, 증여세를 이렇게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세를 따라가는 거야. 옛날에는요, 증여로 취득해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했어요. 취득세를. 그런데 어차피 증여세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양보합니다. 각각 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어차피 증여세가 덩치가 크잖아. 증여세 낼 때 취득세 같이 신고 납부해라 해가지고 맞춰줬어요. 그래서 상속도 그렇고 증여도 그렇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그대로 받아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되는 겁니다. 증여세는 마찬가지. 그럼 증여세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나왔으니까.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하고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 납부 기한 같을까 다를까요? 증여하고 상속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차이가 있어? 뭐가 더 길까? 증여는 웃으면서 받죠. 상속은 웃으면서 받나? 상속 어떻게 받아? 아니, 누군가 사망했잖아. 그지? 울면서 받지. 그러니까 눈물 흘릴 시간이 좀 필요해. 눈물 닦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간이 좀 길어요. 증여가 3개월이죠? 2배 늘어나요.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이 상속과 증여 관련된 취득은요, 상속세, 증여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그대로 받아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약 해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입증된 경우라면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말장난치기 딱 좋아요. 그래서 뭐예요? 되면 등기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땡이 돼버리는 거야 벌써. 그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무상일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면 또 땡이 되겠죠. 봐봐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맞아야 틀려요. 틀리잖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은 말로부터이기 때문에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거 말장난을 자주 치니까. 다음에 다음 한번 틀려주세요. 한 번은 틀려줘야 해. 그래야 다음에 안 틀리지. 이런 이제 과세 대상이 정리가 됐어요. 좀 더 내용이 있지만 차차로 좀 더 배우고 이 정도 배우면 족합니다. 욕심내면 안 돼요, 세법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예? 세법 몇 개 맞으라고요? 10개만 맞겠다. 10개만. 10개만 맞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열심히 한 사람들 12개 이상도 맞게 하더라고요. 근데 10개 맞게 생각하시고, 정 안 되면 반 타작하겠다. 예? 8개 맞겠다. 8개는 무조건 맞아요. 저랑 수업 들었는데 8개를 못 맞았다 하면 말이 안 돼. 예? 8개는 다 맞아야 합니다. 10개는 맞아야지, 근데. 10개 맞을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납세 의무자인데, 그 전에 시기 이야기를 먼저 하게, 시기. 아세요? 방금, 취득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면, 또 방금 전에 취득일로부터라고 했잖아요.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취득일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상승계 취득은 이 취득일이 언제고, 증여는 이 취득일이 언제냐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역시 이제 취득의 종류. 예? 유상이냐, 유상이어도, 예? 유상도 이제 일반적인 경우냐, 할부로, 연부로 취득한 경우냐, 따라 다르고요. 무상도 상속으로 취득했냐, 증여로 취득에 따라 다르고, 원시 취득도 건축한 경우, 그죠? 네. 등등등, 토지 조성한 경우, 등등등, 개수 경우, 주목 변경의 경우, 등등등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서 배웠던 과세 대상인 취득의 종류에 따라서 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유상 취득, 가장 전형적인 매매 등 유상 취득부터 해봅시다. 일단 이건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잔금을 치를 때가 됩니다. 이걸 사실상 잔금 지급이 돼요. 우리가 매매할 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잖아요. 잔금 치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가 없으면 어쩌냐. 이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보충 규정이 있고,
더 나아가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모르면 명시되지 않았으면 어떨래? 이때는 법에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유상인데 연부로 취득한 경우예요. 연부 취득. 연부 취득은 따로 내가 표시 안 해놨구나. 연부 취득은요, 뭐냐면 할부로 취득한 걸 말합니다. 할부. 할부 일종인데 정확히는요, 2년 이상 할부를 말. 2년 이상 나누어서 취득하는 것을 대금을 할부를 연부 취득이라고 그래요. 할부인데 할부는 하는데 뭐라고요? 2년 이상 할부로 취득한 걸 말합니다. 연부라 그래요. 자, 얘는 취득 시기를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봐보세요.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100억짜리 합시다. 20억. 5개 맞나? 네. 5년간 할부로 취득 갖다 해봅시다. 연부 취득이죠. 2년 이상이니까. 예. 그러면 원칙을 따라봅시다. 그것도 유상 일종이니까 사실상 잔금지기니까 언제예요? 5년 후가 되겠죠. 잔금 이때 치르니까. 그러면 취득세가 언제 나와요? 5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악용해 볼까요? 10년 할부하면 10년 후가 되고 20년 할부로 하면 20년 후가 되겠지. 네?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안 되겠대. 연부 취득은 유상이긴 하지만 언제를 잔금 지급이 아니라 연무금, 할부금을 줄 때마다를 뭘 보겠다? 취득으로 봐야겠다가 되겠습니다. 당연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연부금 줄 때마다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네? 납세무가 성립하니까 세금 내라, 이때부터. 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이 날보다, 방금 언급했던 날이죠? 그 날보다 먼저 등기 등록하면, 등기를 치면 그 등기일이 되겠습니다. 등기 등록일이다. 그 전에 등기를 치면 등기 등록일이다. 다음입니다. 무상승계. 무상승계 취득한, 무상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상속과 증여인데요. 상속은 언제요? 상속 개시일, 사망일을 말합니다. 상속 개시일은 뭐예요? 사망일을 말해요. 상속 개시일. 증여는 계약의 일종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이건 증여 받은 날과 달라요. 특히 양도소득세에서도요, 취득시기 규정이 필요한데, 양도소득세는 증여 재산을 받은 날, 증여 재산을 받은 날도 있어요. 증여 재산을 받은 날하고 계약일은 달라요. 그리고 계약을 하자마자 재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텀이 수가 있거든. 계약만 하고 이후에 뭐예요? 재산을 넘겨주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일이라는 거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전에 등여도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로 돼 있어요. 자,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뭐가 보인가, 여러분요? 토지 원시 취득이니까 뭐가 보여야 해요?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이 보여야 합니다. 바다까지 메꿔지고 있고 한천이 메꿔지는 이야기가, 그죠? 보여야 해요. 이 경우는 결국 공사해야 하잖아요. 바다 메꾸는. 공사가 끝난 날인데요. 공사 준공일이 아니에요. 공사를 끝낸 날하면 준공일이지만 공사 준공 인가일이에요. 인가를 받아야 해요. 공사 끝났다는 것을 확인받는 날. 공사 준공 인가일이라는. 공사 준공일이 아니라는 거. 준공일이 아니고 준공 인가일이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자 항상요. 세금은요, 기본이 빨리, 먼저, 많이 매기겠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날보다 먼저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그죠? 사용하고 있다면 그날 중에 빠른 날로 결정됩니다.
그대로 이해되죠? 셋 중에 빠른 날.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개수가 포함되어, 개수는 건축물에 있는 이야기죠. 건축물 관련된 이야기니까 건축과 개수는 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역시 건축하면 건축법상 뭐예요? 사용 승인서를 그죠? 내주는 날인데 이게 교부일인데 교부일을 좀 쉽게 표현한다고 내주는 날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표현을. 네. 사용 승인서 교부일, 사용 내주는 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실상 그 전에 사용한다면 좀 빠른 날이에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 빠른 날. 자, 어떻게 빠르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봐보세요. 이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잖아요. 이번에는 이거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얘도 안 받고 얘도 안 받으면 사용 승인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으면 뭘까? 사실상 사용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빨리 가겠다, 구조가. 그 다음에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좀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 아니라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 빠른 날이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되게 말리더라고요. 사실상 변경된 날로 이렇게 잘 착각,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상 변경한 날은 뭐예요? 공부상 변경한 날 중에 빠른 날로 됐다. 주의하시고. 그 전에, 예? 이날보다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전에 일부 부분을 사실상 사용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습니다. 아무튼 빨리 가겠다예요. 자,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짝을 잡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요, 같이 정리를 꼭 해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뒤에 양도소득세도 똑같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다시 한번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겠고, 취득세에서만 일단 설명해 볼게요. 점유로 시효 취득은 여러분이요, 민법에서 배울 텐데요. 타인의 부동산을 몇 년? 20년, 그죠? 점유하면 취득할 수가 있죠. 시효 취득이라 그래요.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 중간에 평원, 공연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네? 네. 그 이야기 들어봤죠? 네?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볼 일이 없는데. 아무튼, 아무 일이 없어야 해. 네. 아무튼, 조용히 해야 합니다. 네. 배울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에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게 같이 움직이게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케이스가요. 자, 지금, 이 점유를 개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됐죠? 시효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효 취득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죠.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처음 취득할 때, 점유를 개시할 때를 취득으로 볼까? 아니면 등기를 칠 때, 20년 후 등기를 칠 때를 취득으로 볼까 이 말이에요. 언제라고 돼 있어요? 이날이지, 이날. 이날이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예. 이건 이제 이해를 좀 시켜볼게요. 만약에요, 점유 개시를 취득으로 보고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하고 세금을 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상하죠?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지 어떻게 알아서. 그죠? 그래서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만, 이게 지금 취득세거든요. 취득 시기가 이쪽이에요. 자, 말에 나와서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요, 취득 시기가 언제냐면 이쪽이에요. 취득세와 양도세가 달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봐봐요. 점유를 취득할 때는요, 이게, 이 토지가 1억 정도 됐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 지나가지고 이게 만약에 100억이 됐다고 해봅시다. 에? 그럴 수 있잖아. 20년 지났는데. 그잖아요?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 다음날 팔았어요. 아니, 그날 팔 수도 있겠지? 그 다음날 팔았다고. 양도했어. 그러면 이 양도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가 언제예요? 20년 후 이날이라면 어쩌겠어요? 양도 차익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는요, 이날을 취득시로 봐가지고 이걸로 계상해서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세는 언제라고요? 점유 개시할 때고, 취득세는 20년 후 등기 칠 때다.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외워야지. 아, 물론 방법이 있어요. 이해 안 되면 외우는 거야. 아, 시험에 나올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돼. 금방 외워야 있어. 그냥 외워야 어쩔 거야. 외워야지. 다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보자는 거야. 자, 이거 같이 잡을 게 이거야.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도 똑같은 구조인데요. 봐보세요. 지금 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갑이 결혼을 그 전에 했겠지. 결혼도 했고. 그러면 이혼 이야기 나오니까 떨어지네, 막. 결혼을 해가지고, 이 갑이, 부부 중에 갑이요. 남편이든 아내든 아무튼 갑이, 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이혼할 때가 됐죠? 네?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20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공동재산으로, 그죠? 인정을 받아가지고 분할을 받았어요. 분할. 네? 분할 돼가지고, 을이 절반을, 알았어요? 을이 절반을 분할받아 취득했습니다. 취득을 했어요? 분할해서 취득했다고. 그죠? 그리고 등기를 하겠죠. 네? 등기를 쳤어요. 이때 취득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누구 이야기죠? 갑이에요, 을이에요? 지금 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은 취득이 아니지. 갑은 이때가 취득이고 지금 냈겠죠, 취득세 그 당시에, 그지? 지금 우리 이걸 이야기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을이 취득세 문제가 나오겠지. 이때 취득일이 언제라고요? 당초 이 배우자 갑이 취득할 때냐 아니면 20년 후 지금 이혼하면서 분할해서 등기할 때냐 언제라고요? 이때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때로 하면 취득이 아니잖아요. 아니 20년 동안 후의 이야기인데 역시 분할해? 말이 안 되잖아. 이때 분할이 일어나겠죠. 네? 이때입니다. 근데 역시 양도세 이야기예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이 분할은 일단 양도회 아니에요. 갑이 취득했어요? 양도 아니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이 재산을 이혼하면서 분할했다고. 이거 양도회 아니에요. 양도회가 아니냐고. 양도예요? 양도회가 아니냐고. 네? 양도회? 양도에? 양도가 뭔데? 양도는요, 한 대가가 있어야 해요. 유상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을이, 그죠? 갑이 지금 을한테 주고 있잖아요. 을은 취득한 거고, 양도라면 누구 이야기야? 갑 이야기인데, 갑이 을한테 이거 주면서 대가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이거 양도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건 뭐야? 자기 거 자기가 나눠갖는 거야. 공유자산을 분할한 거라니까. 양도가 아닙니다. 내 거 내가 찾아온 거라니까. 을 입장에서. 갑은 양도가 아닌 거야. 네네네. 그런데 양도세 문제가 언제 나오냐면 이 을이 이 분할받은 토지를 그 이후에 팔았어요. 근데요. 언제 파냐면 이게 분할했더니요. 20년 지났잖아요. 당초에 1억이었어요. 20년 지나가지고 100억이 됐네. 나라가 됐더니 얼마를 취득한 거야? 을이 50억을 취득했어요. 50억짜리 됐어.
그 다음날 팔았네, 양도. 누가 팔았어요? 을이 양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할 텐데, 50억이면 전날 걸로 하면 양도세액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사실상 을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줘야 해요? 당초 배우자 갑이 취득할 때를 취득시기로 봐서 이 금액 1억의 절반이 되겠죠. 5천만 원과 50억을 비교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는 언제라고요? 이쪽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 구조가 지금 점유 시효 취득